요즘 뉴스 보면 베네수엘라, 중동, 유럽까지 세계가 전반적으로 긴장한 분위기야. 무기가 언급되는 상황은 분명 반가운 일은 아니지. 그런데 이런 국면이 올 때마다 항상 같이 언급되는 산업이 있어. 바로 방산 산업이야.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 나라들은 가장 먼저 우리는 충분히 준비돼 있나를 점검해. 이건 공격 준비라기보다는 보험을 하나 더 드는 느낌에 가까워. 동네가 불안해지면 자물쇠 바꾸고 CCTV 다는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긴장이 커질수록 국방 예산이 늘고 이미 성능이 검증된 무기를 찾게 돼. 이 흐름 속에서 요즘 한국 방산이 자주 언급되고 있어. 왜 한국일까? 한국 방산의 강점은 분명해. 실전에서 검증됐고 납기가 빠르고 가격 대비 성능이 현실적이야. 전시용 무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라는 평가를 받는 거지. 이제 여기서부터는 감이 아니라 숫자로 보자. 현재 한국 방산을 대표하는 기업은 네 곳이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이 네 회사의 공통점부터 말하면 이미 수주를 먼저 쌓아두고 그게 이제 실적으로 찍히는 구간이라는 거야. 먼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최근 기준으로 연 매출 약 18조 원, 영업이익 약 2조 2천억 원. 방산 부문 영업이익률은 두 자릿수 중후반 수준이야. 이건 굉장히 높은 편이야. K9 자주포, 항공기 엔진, 미사일 체계까지 땅과 하늘을 동시에 커버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숫자, 수주 잔고가 약 40조 원 내외야. 이 말은 이미 앞으로 2-3년치 매출이 예약돼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하나에어로의 현재 위치는 한국 방산 실적의 기준점이라고 보면 돼. 다음은 현대로템. 최근 기준 매출 약 4조 2천억 원, 영업이익 약 7천억 원대. 과거엔 실적 변동성이 컸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 핵심은 K2 전차야. 폴란드 1차, 2차 계약을 포함해 수주 잔고가 약 30조 원. 이건 단순 수출이 아니라 유럽에서 실제로 굴려보고 선택된 전차라는 점이 중요해. 현대로템의 현재 위치는 한국 지상 무기 수출의 대표 주자야. 세 번째는 LIG넥스원. 매출 약 2조 9천억 원, 영업이익 약 2,800억 원. 매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이 회사는 질이 달라. 미사일, 레이더, 방공체계, 전장의 눈과 두뇌 역할이야. 수주 잔고는 약 23조 원. 천군 같은 유도무기 수출이 늘면서 이익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쌓이고 있어. LIG넥스원의 현재 위치는 정밀 타격 시대의 핵심 인프라야. 마지막은 카이, 한국항공우주. 매출 약 2조 원대, 영업이익 약 1천억 원 후반. 숫자만 보면 다른 방산사보다 약해 보여. 하지만 항공방산은 구조가 달라. 전투기 하나 개발하면 초반엔 비용이 많이 들고 성공하면 2-30년 동안 납품, 정비, 개량이 이어져. 수주 잔고는 약 26조 원. KF-21 같은 프로젝트는 지금보다 시간이 갈수록 실적 비중이 커지는 구조야. 계속 수주 잔고를 얘기했지? 방산은 오늘 계약하고 내일 매출이 나오는 산업이 아니야. 계약, 생산, 납품, 유지, 보수. 이게 보통 5년 이상이야. 그래서 수주 잔고는 앞으로 벌 돈의 예약 장부야. 현재 한국방산 4사의 총 수주 잔고는 약 110에서 120조 원. 이건 이미 몇 년 앞에 실적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그럼 세계 시장에서 한국은 어느 정도일까? 아직 미국, 프랑스 같은 초대형 플레이어는 아니야.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 상위권으로 빠르게 올라왔어. 세계 방산 매출 상위 100대 기업에 한국 기업들이 꾸준히 포함되고 있고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 이상으로 커졌어. 특히 지상 무기 분야에선 신뢰 가능한 공급국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많아. 그럼 주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2025년 기준으로 보면 방산주는 확실히 움직였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00% 이상 상승, 현대로템 200% 이상 상승, LIG넥스원 60% 내외 상승, 한국항공우주 100% 내외 상승. 물론 지정학적 뉴스에 따라 단기 조정도 있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상승이 실적과 수주 잔고라는 숫자 위에서 나왔다는 점이야. 정리해보자. 지금 한국 방산주는 단순 테마도 아니고 공포만으로 움직이는 산업도 아니야. 실적이 실제로 늘고 있고 수주 잔고가 몇 년 앞을 보여주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의 위상도 올라가고 있어. 즉 산업이 자리 잡고 숫자로 증명되는 국면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볼 때는 뉴스보다 구조, 감정보다 숫자를 보면 돼. 그럼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솔직히 말하면 주가가 많이 오른 건 맞아. 주가만 놓고 보면 한국 방산주는 이미 기대를 꽤 반영했어. 그래서 이제 끝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도 맞고.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바꿔야 해. 많이 올랐나가 아니라 뭘 기준으로 올랐나야. 만약 뉴스 때문에만 오른 거라면 여기서 끝일 수 있어. 하지만 실적이 따라오고 수주가 쌓이고 이익이 실제로 늘고 있다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져. 지금 방산주는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서 오른 게 아니라 이미 벌기 시작한 숫자 때문에 오른 측면이 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이거야. 주가는 실적보다 항상 한 발 앞서가거나 앞서갔다가 기다리는 구간이 있어. 지금은 앞서간 걸 소화하는 구간에 가깝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 단기적으로는 변동성도 있고 조정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수주 잔고가 줄지 않고 실적이 계획대로 지키는 한 이 산업의 이야기 자체가 끝났다고 보긴 어렵다. 결국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주가는 속도는 느려질 수 있어도 방향까지 바로 꺾일 이유는 없어. 그래서 방산주는 한 번에 판단하는 종목이 아니라 분기마다 확인하는 산업이야.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계속 지켜보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만 눌러줘.